1521년 그녀가 노상군 부인의 신분으로 한 많은 생을 마감했을 때 묻힐 꽃조차 마땅치 않아 단종의 누나인 경혜공주의 시댁, 즉 해주 정씨 집안 묘역에 묻혀야만 했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가파른 산비탈을 천천히 후으며 올라간다. 화면 중앙에 쓸쓸히 자리 잡은 무덤 하나가 나타난다. 화려한 병풍석도 위풍당당한 무인석도 없는 소박한 능침. 거친 바람 소리와 함께 낮고 묵직한 첼로 선율이 깔린다.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장릉은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40기의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수도권이 아닌 곳에 홀로 떨어져 있는 무덤입니다. 능침 앞에 비정상적으로 가파른 경사면을 클로즈업한다. 무덤 앞은 무려 65%에 달하는 조선 왕릉 중 가장 아찔한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왕릉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칼을 쥔 무인석조차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한때 이 무인석이 없는 이유가 숙부에게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당했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사실은 훗날 능을 조성할 때 의경세자의 경릉 양식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절벽 위에 간소한 무덤은 왕이 되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간 10대 소년의 벼랑 끝 같았던 삶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미디어는 흔히 권력을 쟁취하려는 수양대군의 야망과 칼싸움에 주목하지만 그 피비린내 나는 폭풍의 눈 속에는 철저히 무력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441년 태어난 조선 최초의 왕세손 이홍이는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었고 할아버지 세종의 후궁인 혜빈 양씨의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병약했던 아버지 문종마저 주기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며 소녀는 겨우 12살의 나이에 옥좌에 올랐습니다. 어린 단종을 대신해 신하들이 국정을 도맡았고 그 위축된 왕권의 틈을 타고 숙부 수양대군의 세력이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주기 1년 만인 1453년 수양대군이 한 명의 등과 결탁해 일으킨 계우정난의 밤 소년을 지켜주던 대신들은 무참히 도륙났습니다. 궐 밖에서 피바람이 불어 닥칠 때 텅 빈 궁궐 안에서 10대 소년이 느꼈을 공포와 고립감은 철저한 침묵 속에 파묻혔습니다. 결국 1455년 14살의 소년은 숙부의 강압에 선의를 강요받고 허울뿐인 상황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왕좌를 빼앗긴 소년을 구하기 위해 1456년 성산문과 박팽년 등 이른바 사육신이 세조를 처단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거사는 김질의 밀고로 발각되었고 이 일로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연좌제의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역사책은 사육신의 꼿꼿한 절위를 기록하지만 그 이면에 짓밟힌 이들의 비극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육신 사건으로 무려 500명에서 800명이 처형당했습니다. 생후 1, 2년 된 핏덩이 사내 아이들은 입에 소금을 채워 질식사시켰고 살아남은 사육신 가문의 여성 70여 명은 하루아침에 노비나 광기로 전락했습니다. 공신들의 성노리개로 유린당하거나 남편을 죽인 원수의 첩이 되어야 했던 권영금, 윤씨 같은 여인들의 이름은 공포의 시대가 만든 끔찍한 상흔이었습니다. 모두가 권력의 보복이 두려워 숨죽이던 밤 생육신 김시슴만이 몰래 시신들을 수습해 한강변 노량진에 묻었습니다. 이 참극으로 단종은 모든 희망을 잃고 폐주인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쫓겨나게 됩니다. 임금이었으나 왕이 될 수 없었던 소년. 사방이 물과 절벽으로 가로막힌 청령포는 16세 소년에게 적막한 감옥이었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던 이들이 모두 도륙당했다는 소식만을 안고 두견새 울음소리만이 들리는 이곳에서 소년은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1457년 10월 숙부 금성대군마저 복위를 시도하다 처형당하자 세조는 마침내 조카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17세, 만 16세의 나이에
단종은 사사되거나 교살당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왕의 시신은 차가운 동강에 무참히 버려졌습니다. 누구도 시신을 거둘 엄두를 내지 못하던 공포의 밤, 영월의 후장 어몽도가 나섰습니다. 그는 고령의 노모를 위해 준비해둔 관과 수의를 꺼내 몰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산속을 헤매던 어몽도 일행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둠 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달아났는데 놀랍게도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만 눈이 녹아 맨땅이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천우신조라 여긴 어몽도는 그곳에 소년 임금을 감회장하고 식솔들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관아의 그를 밀고 하지 않으며 어린 왕의 죽음을 향한 소리 없는 슬픔을 지켜냈습니다. 영월의 아전 어몽도가 쏟아지는 눈보라를 뚫고 동강에 버려진 소년왕의 시신을 수습해 감회장한 이후 무덤은 오랜 세월 동안 철저히 세상의 눈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권력을 찬탈한 세조의 서슬퍼런 보복이 두려워 겉으로는 아무도 무덤의 존재를 입에 올리지 못하는 공포와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나라님을 동정했던 영월의 백성들만이 암암리에 그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관아에 밀고 하지 않은 채 속으로만 슬픔을 삼켰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이 흐른 1541년 중종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정에서 잊혀진 노산군의 묘를 찾으라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영월 군수 박충원은 백성들의 숨겨진 기억을 더듬어 마침내 방치되어 있던 단종의 묘소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1516년 중종 11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봉분을 갖추게 되었고 박충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로소 묘소를 제대로 정비하고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에 이르러서야 폐주 노산군은 정식으로 묘를 받아 단종으로 복위되었고 그의 묘 역시 장릉이라는 이름의 정식 왕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장릉은 남한에 남아있는 40기의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수도권이 아닌 머나먼 강원도 영월에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무덤 앞은 약 65%라는 조선 왕릉 중 가장 아찔하고 급격한 경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능침에는 왕릉이라면 을에 세워지는 칼을 든 무인석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물의 개수를 의경세자의 능 양식과 똑같이 맞추다 보니 자연스레 무인석이 빠진 것이지만 칼날 같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 생을 마감해야 했던 소년왕의 무력하고 고단했던 생애와 겹쳐지며 묘한 먹먹함을 자아냅니다. 16세의 소년 임금이 영월의 차가운 흙 속에 홀로 묻혀있는 동안 남겨진 부인 정순왕후 송씨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1457년 단종이 폐위되자 그녀 역시 노산군 부인으로 강등되어 하루아침에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봉우리에 올라 남편이 있는 영월의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비통한 마음으로 단종을 그리워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남편을 끝내 지키지 못한 깊은 상실감과 권력에 짓밟힌 억울함 속에서 무려 80세가 넘도록 한많은 세월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1521년 그녀가 노산군 부인의 신분으로 한많은 생을 마감했을 때 무칠고조차 마땅치 않아 단종의 누나인 경혜공주의 시댁, 즉 해주 정씨 집안 묘역에 묻혀야만 했습니다.
훗날 정순왕후로 포기되며 지금의 왕릉 제도를 갖춘 남양주 사릉에 잠들게 되었으나 살아서도 죽어서도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장릉과 경기도 남양주의 사릉. 부부는 권력의 비정함 속에 사후 50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서로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그러나 500년이라는 잔인한 시간도 두 사람의 질긴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999년 남양주 사릉에 뿌리 내리고 있던 소나무 한 그루가 강원도 영월 장릉으로 먼 길을 거쳐 옮겨 심어졌습니다. 사후에라도 두 부부의 영혼을 이어주자는 애틋한 염원을 담아 사람들은 이 소나무에 정령송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설 연휴 기간 장릉의 방문객은 무려 7배나 급증하며 이들의 슬픈 이야기가 다시금 세상 밖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애도 속에서 국가유산청은 이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2026년 4월 11일 남양주 사릉 일대에서 자라난 들꽃을 채취해 남편 단종이 잠든 장릉의 정령송 주변으로 정성껏 옮겨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1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자 단종과 정순 왕후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생명의 매개체인 꽃을 통해 사후 500여 년간 철저히 단절되었던 두 사람의 비극적인 서사를 마침내 연결했습니다. 이제 매년 씨앗을 교환해 심는 행사가 정례화되어 끊겼던 슬픈 역사가 꽃과 나무를 통해 찬란하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험준한 산자락에 홀로 잠들어 있던 슬픈 소년 임금. 500년의 고독을 뚫고 찾아온 아내의 꽃향기 속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숨겨진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종을 향한 눈물겨운 충성과 기적 같은 생존의 기록. 그 경이로운 역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1456년 단종 복위운동이 발각되면서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피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수양대군은 사육신에게 거열형이라는 참혹한 형벌을 내렸고 연좌제의 칼날은 잔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려 500여 명 이상이 처형당했습니다. 특히 어린 사내 아이들조차 무사하지 못한 멸문의 비극 속에서도 기적처럼 명맥을 이은 가문이 있었습니다. 박팽년의 며느리 이씨는 자신이 낳은 아들과 노비가 낳은 딸을 몰래 바꾸어 기르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들을 노비의 자식이라 속여 목숨을 건져낸 이 처절한 모정 덕분에 박팽년 가문은 직계 후손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현실의 왕좌에서는 밀려났지만 단종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대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백성들은 그를 태백산의 신령으로 모셨고 전국 곳곳에서 단종을 기리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려는 민초들의 염원은 500년의 세월을 견디게 한 힘이었습니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영월의 정령송과 사릉의 들꽃이 만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들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숙종 때에 이르러 노산군은 단종으로 포기되었고 무덤 역시 장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장릉에는 특이하게도 왕릉이 있어야 할 무인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다른 왕릉에는 없는 특별한 공간인 장판옥과 배식단이 채우고 있습니다. 정조의 어명으로 조성된 이곳에는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268명의 위패가 신분과 상관없이 빼곡히 모셔져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던 엄흥도는 훗날 공조판서로 추증되었습니다. 2025년 장릉 인근에서 발견된 신종 곤충에게 학자들은 단종 대왕각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역대 조선 국왕 중 10대 요절한 유일한 임금. 버려졌던 어린 왕의 무덤은 백성들의 눈물과 충신들의 희생, 그리고 아내 정순 왕후의 들꽃 향기와 함께 찬란한 울림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잔혹한 정치의 칼바람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마저 베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